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위약벌 약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주분들이든 임차인 분이든 또는 여러분들 호텔 같으면은 운영사 측이든 아니면 소유주분이든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위약벌 약정은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 약정과 손해배상 예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약벌 약정을 별도로 넣으시고 이 약정을 넣은 글을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있죠. 재소전 화의조서에도 또 똑같이 별도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 예정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약별 약정을 소유주 임차인 또는 위민 수탁인 사이에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경계를 하고 좀 더 있죠. 서로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 2항을 유추자 적용해서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약벌 약정과는 좀 다르다. 요 사실 반드시 소유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또는 위민 수탁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항이었느냐면 지금 공동사업 계약서 제11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서 불이행 시에 그 10억 원의 의무 불이행 쪽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좀 큰 지금 골프 연습 시설인 것 같습니다. 큰 곳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여기에 위약금을 이렇게 넣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적정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그런데 그 위약벌에 대한 별도의 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선입니다.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에서 그 3개월 이상 나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증금을 안 준다든지 거꾸로 이랬을 때 최소 한 6개월 정도 저 위약벌을 거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요. 그 별도의 소송에서 앉아 판결하고 나면 되는 거고요. 최소 6개월 정도. 요 정도. 좀 너무 과도하게 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민법 제 398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거든요. 요거는 그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에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거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줄 알고 좀 아는데 좀 그렇지가 않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4번 조항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좀 보죠. 여기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맡긴 뭐가 되겠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당하고 나서 변호사한테 또 뭐, 아, 저 변호사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우리 패소만 하고 말이야.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민법 제 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헌 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 중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의미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은 여기에 크게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손해배상액 예정이 여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 바깥에 있는 위약금 그 약정 부분은 요거는 있죠. 그 계약서대로 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그 말했던 추정은 그 위약금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만 해당한다. 이것인데 이것이 위약금 약정으로 위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약벌이죠. 위약벌.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는 위약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약금 약정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이죠. 그래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자율적인 약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약벌 약정이죠. 이 부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 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그 약정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위약벌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2항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사항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대신에 너무 크게 있죠. 그러니까 그 위약벌 약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뻥튀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약벌 약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10배로 뭐 그 위약벌 약정을 한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증금에 곱하기 뭐 1.5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 1.5배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이게는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을 아시고 참작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위약벌 약정도 여기서는 뭐냐면
너무 있죠. 부당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좀 감안은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그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의 각오, 그리고 위약벌 약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위약벌 약정은 이렇게 큰 범위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요 아랫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이면 위약벌 약정을 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런데 위약벌 약정이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예정만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